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선고 이후 고등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할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 날이죠. 그 전에 판결이 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법조팀 송무빈 기자가 설명합니다. 1심 유죄 판결 뒤 2심으로 넘어갈 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의 패문 부재로 소송 서류 송달이 늦어졌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결국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안 받으신 게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의 과정이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 기록을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효력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루 이틀 안에도 배당이 될 수 있는데요. 원심 재판부인 형사 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 2부와 7부 가운데 한 곳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이렇게 재판부만 바뀔 뿐 기존의 2심 재판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원심이 4차 공판으로 끝이 났으니 파기환송심은 5차 공판부터 이어가는 겁니다. 다만 다시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변론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곧바로 변론을 시작해도 다음 대선까지 한 달이란 시간은 빡빡합니다. 만약 이달 안에 선고가 이뤄져도 형량에 따라 이 후보 측과 검찰이 대법원에 각각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대법원 선고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뉴스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대법원이 초고속 판결을 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좀 밝혔죠. 네, 그동안 야당에서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이유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약 2년 6개월에 걸린 1, 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해 국민 혼란이 있었다며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다는 인식 아래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각종 자료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한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 연방대법원이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가 붙었던 대선 직후 3, 4일 만에 재검표를 중단시킨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25분간 생중계가 됐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분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법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TV로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꼿꼿한 유림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사심 없이 원칙을 따르는 선비형 법관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에 재직하면서 다수 의견과 다르면서도 법리에 벗어나지 않는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고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네,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친구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도 평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방금 전 향후 재판 절차를 설명드렸는데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다시 사건이 대법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경우 이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제3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그야말로 최종 판결이라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선 전에 이 과정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지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놓고 해석이 갈립니다. 이 후보가 직접 소추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모두 의미한다며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고 오늘 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있는 것 같던데. 네, 소추는 새로운 사건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후보처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다르다는 의견입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라고 판단해 놓고 나서 그 상태로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후보가 이걸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불소추 특권을 대법원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과반수로 결론을 내는데 현재 공석인 2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라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 사건 때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도 기존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법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겼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